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며칠 전에 목요일인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올렸지요. 어, 여기서 요래 내려오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이 저점을 뚫지 않았는데 장중에 저점이 뚫리면서 어, 옵션 가격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요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요 갭을 메우는 시도를 하고 내려올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바로 빠지길래 내가 틀렸나 싶어 가지고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하는 바람에 무지막지하게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대로 놔뒀으면은 수익이 났을 건데 하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보면은 다우가 올랐습니다. 이래 쭉 내려오다가 5일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이때 한번 5일선을 뚫고 올라갔다 재차 밀리고 금요일날 5일선을 안착을 하는 듯이 보이는데 약간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트럼프의 마가 때문에 상당히 국제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국가의 이익,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올인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리스트, 뭐 딥스테이트, 뭐 이런 걸로 뭐 표현하는 국제적으로 뭐 힘을 가지고 전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몇 세력이 있었지요. 뭐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뭐 로스차일드라든지 록펠러라든지 뭐 쭉 있었죠. 근데 뭐 들리기는 록펠러 세력은 로스차일드 세력에게 박살 나가지고 존재감이 거의 사라져 버렸고 로스차일드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로스차일드 세력도 세월이 지나면서 자손들이 많아지고 그 자손들 간에 세력 다툼이 생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데 있어 가지고 트럼프가 제1주적을 중국, 중공, 뭐 중국 인민들과 중국 공산당을 구분하죠. 그러니까 중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공을 제1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놓고 주적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지요. 뭐 레이건 때 소련을 갖다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주적으로 해가지고 소련을 붕괴시켰지요. 트럼프가 아마도 중공을 주적으로 했으니까 중공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임기 내에 할지 그 다음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임기 내에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뭐 중공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건 아니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같이 일부 세력을 일부 국가로 쪼개진다는 얘기죠. 소련에서 떨어져 나온 국가들이 여럿 있지요. 지금은 러시아로 축소돼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언어가 다른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다른 또는 중공과 많이 다른 뭐 그런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틈만 나면은 독립하려고 하는 뭐 그런 세력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세력들을 로 쪼개려고 그러고 중공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분란을 시키고 쪼개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지금 거의 중공의 소나기에 들어가다시피 하고 있지요. 민간인들은 뭐 반중공의 그런 뭐라 그러나 정서가 많이 있는데, 정치인들은 뭐 거의 90% 이상 친중이죠. 친중국, 중국과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은 어떻게 지 먹고 살 것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생각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대통령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뭐, 나는 뭐라 그러나 공산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뭐 그렇게 교육받은 것도 있고, 나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국가를 지켰던, 국토 방위를 했던, 의무적으로 했던 그런 기간이, 군복을 입었던 기간이 있으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젊은 시절을 거기에 바쳤지요.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보다는 애국심이 훨씬 더 있겠지요. 내 아버지도 애국심이 상당히 강하다고, 니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살아계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 젊을 때는 군대도 갔다 왔는데 나도 아버지 못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외정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대동아 전쟁을 거치면서 6.25를 거치고 이념전쟁에서 남한 쪽을 갖다가 택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택해가지고 공산당과 싸웠던 그런 분들에 비해서 애국심이 그만큼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그런 어쨌거나 군인이라는 거는 명령에 의해서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군복, 즉 수의를 입은 것이고, 자기 지역을 적이 침범을 하면은 적이 그 누구든 간에 침범을 하면은 목숨을 걸고 막아내는 게 군인의 임무죠. 그런데 정치인은 복잡해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는 사실 이야기는 힘든데, 지금 우리나라가 친중을 해가지고 공산당과 가까이 해가지고는 답이 별로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익을 위주로 하고, 미국은 키신저 있지요. 키신저. 소련을 갖다 붕괴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았지요. 중국이 지금 세지니까 중국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트럼프는 러시아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친중으로 간다면은 미국은 대한민국을 가만히 놔둘까 하는 생각도 하고, 또 북한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 여지와는 관계없이,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중러를 민주당, 이 정치인들은 자기 입밖에 모르니까 좀 제낀다면은 북중러와 가까이 하려는 게 민주당인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 당도 보수라는데 내가 볼 때는 보수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보수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국민들이나 이제 정치하는 사람은 보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문화를 갖다가 철학이나 문화나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성 발전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보수라 그러면은 그런 보수는 이제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일반 민초들 중에는 있어도 정치인들 중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마지막이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그나마 부흥시키려고 했었고, 전두환도 조금 하려고 했었고, 뭐 노태우 때부터는 뭐 별로 생각이 들고, 뭐 그 뒤에 김영삼, 김대중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빌드버그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하니까 나라를, 대한민국의 국부를 팔아먹었다 해야 되나, 내줬다 해야 되나, 뭐 그런 대가로 빌드버그 회의에 참석을 했지요. 김대중과 김영삼은 한편이죠. 오랜 한편입니다. 서로 다투는 척 하면서도 말 한마디만 하면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한 솥밥을 오래 먹은 뭐 하나의 식구나 마찬가지죠. 정권을 내가 잡나 네가 잡나 차이지. 그 김영삼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민주당 계열이 정권을 잡아왔고, 박근혜는 뭐 그래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박근혜 자신도 뭐 친중을 갖다가 강하게 했으니까, 결국은 6.25때 해봐야 아직 그때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도 남아있고, 뭐 거의 다 죽어 가시지만은, 6.25때 어릴 시절을 겪은 사람도 남아있고, 6.25가 지나서 전쟁 폐허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직도 70대, 80대로서 쌩쌩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중공과 친하게 지내는 이 정권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다고 미국에 종속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미국의 뭐 52번째 주가 되겠다, 51번째 주가 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지요. 우리 민족이 몇 년을 지켜왔는데 그걸 갖다가 역사가 200년, 300년도 안 된, 뭐 학교 다닐 때 200년이라 그랬으니까 세월이 좀 흘렀으니까 200년은 넘었을 거고, 200년밖에 안 된 미국이란 뭐 잘 살기는 하지만은 세계 최강대국이긴 하지만은 그 밑에 들어간다, 뭐 용납이 안 되죠.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동등한 자격으로 동맹을 갖다가 결성을 했으니까 뭐 그게 맞지요. 윤석열이 뭐 어떻게 될 때마다 나는 피해를 많이 보내요. 내가 윤석열을 안 찍었다고 그랬는가. 나는 어차피 국민의힘이나 저기 뭐 민주당이나 똑같이 옛날로 따지면은 뭐 야권 세력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진정한 보수 산업화 세력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없는데 굳이 뭐 찾을 필요는 없고, 그래도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사람을 찾는다 면은 누구를 택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많고, 그 길을 얘기하는 사람을 투표를 한다면 찍는 게 맞지 않나 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똑똑하지요. 참 똑똑해가지고 사고도 유연한데 똑똑하게까지 하니까 판단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너무 판단이 뛰어나다 보니까 판단은 뛰어나고 머리는 좋은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혜가 많이 부족하지요. 그게 젊은이들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지혜와 이 올바른 정신을 가진 이런 어른들이 우리 사회에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데 나서지를 않으려고 하죠. 나서면 젊은 사람들이 그냥 막 뭐 욕하고 뭉개버리니까 그런 봉변을 당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도
우리 사회에는 어른다운 어른들이 뭐 꽤나 있기는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별로 나서지는 않죠. 뭐 그렇다고 뭐 태극기 들고 나서는 뭐 기독교인들이 어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정 종교가 어떤 나라를 지배하고 특정 종교가 믿으면은 무조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이런 맹목적인 거는 어떤 세력에 이용당하기 딱 좋거든요. 그런 세력의 흐름이 또 주가에도 반영이 되니까 그런 것도 관찰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뭐 결국 이 주식을 하기 위해서 알고 지내고 영상을 보는 거지, 뭐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저 사람 말이 옳다 이래가지고 저 사람 철학이 옳다, 사상이 옳다 이래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 관점을 다 집어넣다 보면은 3월 31일까지 그때 공매도 금지를 했으니까 이번 달 지나면 공매도가 다시 시행이 되지요. 그럼 공매도 하려면은 밑으로 눌릴 건데, 눌리기 전에 좀 올려야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내릴 때 흔들기인데 나는 한번 내렸다가 오르지 않을까를 받고, 지금으로 봐서는 이 정도는 올라오지 않을까, 이 갭 정도는 메우지 않을까. 이때 뭐 조금은 메웠지요. 21선에 걸리긴 했지만 조금은 메웠고, 이 정도 갭은 메우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1파, 2파, 3파, 그 다음에 4파, 5파 해가지고 하나의 조정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래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1, 2, 3파 해가지고 하나가 끝이 나고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파동 교대 현상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파동이 일어나면서 하나, 둘, 셋 해서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반등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하락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동은 참 경우 수가 많으니까 좀 많이 어렵습니다. 파동을 진짜 잘하지 않으면 파동으로 맞추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파동 전문가가 진짜 파동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파동으로 다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함께 보게 되는데, 나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 주식시장만 신경 쓰고 하면은 거의 잘 맞추는데, 사람을 좀 만나는 일이 생기면은 뭔가 모르게 똑같은 차트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뭐 심리학 박사가, 뭐 우리나라의 성우자적인 어떤 분야의 심리학 박사가 내 아는 지인이 있는데 만나니 뭐 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실 심리학이 뻔하거든요. 뻔한 거를 갖다 학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나쁠 때 똑같이 보이냐 다르게 보이냐, 당연히 다르게 보이죠. 왜냐, 내가 이 차트를, 똑같은 차트를 똑같이 보더라도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희노애락을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죠.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영향을, 기운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좀 차트가, 똑같은 차트를 똑같이 보는데 다르게 보이거든요. 거꾸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우리 직업이 참 외로운 직업입니다. 외로운 직업. 자, 어쨌거나 이 밑에를 연결을 해보니까 결국 이 저점을 갖다가 볼리지밴드 하단과 이 추세 저점을 찍고 올랐지요. 올랐고, 야간장을 보게 되면은 미국장이 다우가 1.6% 올랐다가 말했고, 나스닥은 5일선을 아예 뚫고 올라가 버렸고, 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요 5일선과 11선까지 뚫고 올랐습니다. 21선은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지금 내릴 만큼 내려서 반등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등 들어올 때 우리도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A, B, C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오고 다시 떨어질 때는 A, B, C, D, E 다섯 개의 파동으로 떨어진다 면은 지금 여기 이 저점, 종가 대비 저점이 바닥이고 저점으로 본다면 이게 바닥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근데 여기서 1, 2, 3 떨어지고 4 조정을 받고 다시 5로 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배제한다면은 이 저점 있지요. 종가가 이 저점을 갖다가 뚫었을 때, 뚫고 끝이 났을 때, 지금보다 그러면은 한 60포인트 정도 더 올라야 되겠죠. 종가가 60포인트 이상 올라서 끝이 날 때, 종가가 60포인트면 대략적으로 선물로 따지면은 한 얼마쯤 되겠나? 한 8포인트쯤 될 겁니다. 대략 8포인트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물이 한 8포인트 정도 더 오르면은 거기 꼭대기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상방을 보고 들어갔다가 야간장이 시작하기 전에 다 틀었습니다. 겁이 나서 뭐 너무 박살이 나가지고 얼마 남질 않았지만은 뭐 나는 주식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을 하지 않으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흐름에 대한 주식을 조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뭐 종류로 본다면 한 10종목 조금 안 되게 갖고 있는데 언제 한번 빠질 때 있었죠. 요땐가 모르겠는데 요땐가 언젠가 한번 열에 빠질 때 위에서 쭉 빠질 때 거의 나가진 주식에 거의 개박살이 났습니다. 전체 내가 투자한 것 대비 한 90% 이상 날라갔지요. 사실상 평가손까지 합쳐가지고 반대 매매까지 나가고 뭐 이래가지고 막 뭐 박살은 났는데 주식시장에 돈 넣은 거 대비해가지고 한 5년 정도 넣은 거 대비하니까 한 1년 정도 넣은 거 대비해도 조금 1년 동안은 좀 벌은 것 같고 한 2, 3년 정도 더 하면은 조금 손실을 하는데 어쨌거나 요때 최저 요때인가 이때인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최저 대비 뭐 요때로 봅시다. 최저 대비 이제 더블 이상은 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래 내려오면서는 손실이 한 5% 정도 밖에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래 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레버리지를 상당히 줄였다 그랬죠. 내가 레버리지를 한 5배에서 7배 정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감 미수를 풀로 가지고 있다가 신용 미수를 샀다 상당히 많이 털어냈습니다. 그래가 한 1.5배 정도 갖고 있다가 한 1.2배 정도 수준까지 털었는데 요 최근에 요 빠질 때 요때 한 1.8배? 그러니까 정확하게 1.88배 그러니까 188%까지 신용 미수가 들어갔지요. 188% 들어갔고 미수가 한 7%좀 있었으니까 뭐 신용이 한 81% 정도 들어갔고 미수가 한 7% 정도 마이너스 나 있었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뭐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건 맞고 놔두면 반대 매매 나가겠지요. 그래서 팔고 사고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는 데 있어 가지고 손실은 거의 뭐 몇 프로 나지 않았다. 뭐 2, 3%, 5% 안쪽으로밖에 안 났다. 이 꼭대기 벌었을 때 대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 내가 미수를 쓰지 않았다. 신용을 쓰지 않았다. 레버리지를 낮췄다. 여기에 중요한 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신용과 미수는 벌 때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한번 얻어맞을 때
내가 10번 벌고 한 번 얻어맞을 때 버는 거를 다 날리고 플러스 더 날리는 경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면은 신용미수는 안 쓰는 게 좋다. 그리고 현금도 조금 놔두는 게 좋다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 올라오는 날, 뭐 이날 내가 거의 틀 거라 그랬지요. 틀 거라 그래가지고 상당 부분 털었고, 뭐 미수가 뭐 한 뭐 몇 프로 나 있는데 10%가 안 되게 나 있습니다. 한 5%좀 나 있는데 뭐 그거는 뭐 3일 여유가 있으니까 뭐 사고 팔고 하면서 줄이 나가고 현금도 조금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라오고 하면은 좀 더 틀려고요. 전에 그 평가손이 뭐 한 70 몇 프로, 뭐 80% 가까이 난 게 지금 보니까 한 24% 이래까지 올라온 것도 있더라고요. 종목은 아모텍인데 아모텍이 엄청 비싸게 사가지고 엄청 내려갔는데 왜 샀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뭐 주식 뭐 잘한다는 사람이 소개해가지고 권해서 산 것도 있는데 종목을 갖다 내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누가 잘한다 해가지고 사가지고 내가 득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그 우리 운동하는 센터에 47년생 아저씨 말했지요. 뭐 그 양반은 돈 벌고 일단 은퇴를 했는데 뭐 나중에 또 들을지도 모르죠. 바닥 치면은 그 양반이 검량 사라 해가지고 내 검량 샀다가 반대매매 얻어맞고 다 틀렸거든요. 그래가 한번 또 잔고 그들렀거든요. 그때 가격이 그때 뭐 한 20만 원에서 조금 빠지는 금액에 샀다가 자꾸 떨어지가 반대매매 나오고 하길래 내가 과거를 쭉 한 10년씩 뒤집어 보니까 금량도 1100 올랐더라고요. 에코프로 같이. 와, 1100가 올른 걸 추천한 이 나쁜 사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 뭐 얼마 전에 뭐 유튜브에서 보니까 금량이 뭐 19,000원인가? 뭐 한 90% 다운됐는데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 더 넣어가 더 들고 있었으면은 뭐 아작이 났겠지요.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이 근한 종목 세 가지 샀는데 그것도 뭐 한 70 몇 프로, 80 몇 프로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때 6,300원에 6,000원 사면은 9,000원 간다 이래가지고 꼴랑 50% 먹으려고 6,300 몇십 원에 사가지고 했는데 1,500원인가 얼마까지 떨어졌으니까 몇 프로 빠진 겁니까? 한 80% 넘게 빠진 것 같은데 그래 빠져가지고 그것도 빠졌고 하여튼 몇 종목들 남은 말 듣고 하면은 나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하는데 왜 자꾸 남의 말을 듣게 될까 이런 생각을 내가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잘 맞추는데 왜 자꾸 남의 말을 들을까.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 바닥을 연결하고 위에 터널을 만드니까 이게 이제 종가 대비입니다. 종가 대비로 따가니까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오니까 뭐 결국 빠지죠. 빠지고 이 저점 터널을 깨지는 않았고 다시 반등이 들어오고 반등이 암만 많이 들어와 봐야 이 고점 터널을 갖다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뭐 그 전에 하락을 하게 되겠죠. 이 종합주가입니다. 근데 요 갭을 메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갭을 메울 가능성. 갭을 메우고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 많이 올라가면은 요 추세 정도 올라갈 수도 있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터널을 끄면 그렇고 또 추세를 갖다 여기서부터 꼭대기로 잡게 되면은 추세 꼭대기는 요 라인이 되거든요. 요 라인이 되면은 며칠 지나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략 이 종가로 본다면은 이 저점을
뚫느냐 뚫지 않느냐 종가 기준입니다. 를 시험하게 된다. 뚫고 올라가면은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올라가는 거구나. 이거 뚫는다 하더라도 단박에 요거를 뚫지는 않지요. 단박에 뚫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단박에 뚫지는 않고 뭐 한번 뭐 얕은 조정이라도 조정 받고 나서 뚫고 올라갈 겁니다.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돌아오느냐 파면당하느냐 뭐 기로에 서 있는데 어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돌아와 가지고 트럼프하고 짝짝꿍이 잘 돼 가지고 우리나라 국익에 크게 이익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은 뭐 조기 대선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파면당하면은 그러면은 또 약간의 혼란을 겪은 다음에 뭐 누가 잡냐에 따라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폭망하기 전에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시장을 볼 때 트럼프가 지금 산업이 바뀌고 있는데 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올라가다가 한번 빠지는 게 정상이겠죠. 다시 올라가겠죠. 예전에 뭐 초등학교 동창인데, 국민학교 동창인데 한번 연락이 왔어요. 언제 연락이 왔는가 하면은 요때쯤 연락이 왔습니다. 요때 월봉으로 볼 때 요때, 이때가 코로나 때거든요. 뭐 월봉으로 봐서 이랬는데 요렇게 빠졌다가 요렇게 반등 들어올 때 이 반등이 최소한 요 꼭지를 갖다가 뚫는 시도를 한다고는 봤거든요. 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봤는데 이래 내려오다가 요 올라갈 때 요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잘 아는 친구 돈 벌었는데 지금 주식해도 되나 이래 물어봐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역으로 너 살아오면서 주식한 적 있냐?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럼 주식 왜 하려고 하냐? 왜 하려고 하냐? 이랬더니 아니 친구가 돈을 버는데 자기는 돈 못 벌고 또 친구가 지금도 돈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질투나고 샘나서, 뭐 경상도 말로 한다면 보골나서 나도 돈 벌고 싶다 이래 얘기를 하길래, 주가라는 거는 누가 사줘야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고 조정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가 사면은 여기가 꼭대기가 된다. 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게 꼭대기다. 지금까지 주식 탐도 안 한 사람이 너잖아. 너가 사면은 그게 꼭대기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주식을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도 꼭대기, 안 사도 꼭대기입니다. 더 빠졌지요. 근데 고맙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날릴 팔단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아파트 살라고 했다가 사기당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날렸더라고요. 뭐 매덕을 날렸던데, 어차피 팔자가 돈 날릴 팔자면은 이래 날리든 저래 날리든 날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유튜브들이 주도해가지고 미국 주식 많이 샀지요. 자, 미국 사람들 주식을 다 샀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까지 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 살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꼭대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틀렸습니까? 나는 안 틀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손절을 하고 놓으면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먼저 팔았을 거고, 눈치 느린 사람은 이제 조금 이익 남았는데, 내가 보는 유튜브 중에서 테슬라에 미친 여자애가 태미녀 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돈만 생기면 테슬라를 사가지고
그 접대 뭐 매덕을 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 최근 영상에서는 보니까 뭐 10억 됐는데 날라가고 6억 됐다. 그래서 원금 대비 1억 벌었다. 팔까 말까 고민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며칠 전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지요. 이러면은 그걸로 기대감은 끝이 난 거거든요. 그때가 팔 타이밍이 아닐까. 물론 더 가면은 할 말이 없는데 그쯤이 통상적으로 팔 타이밍이거든요. 기대감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올랐고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인 자리는 없지만은 지금 그 트럼프 정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은 끝이 났다. 그럼 그게 꼭대기다. 그러면 10억 됐을 때 파는 게 정답이었는데 더 간다 생각하고 안 팔았겠지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이제 1억 벌었을 때 팔까 말까 이제 갈등이 생기죠. 이거라도 먹을까. 10억 됐을 때 팔았으면은 따블 났는데 아까보라 이런 생각 하겠지요. 2차 전지가 한 번 더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나는 2차 전지가 왜 올라가느냐. 뭐 결국은 우주 산업이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갖다가 생산하는 게 뭐 가장 좋은 게 지금으로서는 태양 에너지인 것 같아요. 전기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뭐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겠죠. 많이 쓸 때를 위해서 비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2차 전지 개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만큼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뭐 달을 가든 화성을 가든 갔다가 다시 그 중력을 뚫고 놓으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지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공기가 없다면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뭐 그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2차 전지가 발전할 가능성은 다분히 있는데 한 번은 눌렀다 간다. 그러면 누르는 동안에는 한번 팔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번 누를 것이다. 그럼 내년부터는 장이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요. 아니면은 누르거나 말거나 나는 뭐 몇 년 계속 더 사겠다. 이러면 뭐 손실나면 내려오면은 내려온 대로 더 저가 매수 할 수도 있겠지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안 망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많이 오르면은 한 번쯤은 청산을 하고 또 한 번 때를 기다리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는 해봅니다. 자, 그런 관점들에서 볼 때 이거는 월봉이고 우리나라 코스피 월봉인데 여기서 3월 31일 공매도 시작되기 전까지는 좀 오르지 않을까. 전에 우리 구독자님 새벽이님께서 그때 봄쯤에 팔 거라 그러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5월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봄의 달이 3월 4월 5월이죠. 그러면은 꼭대기가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3월이나 4월쯤이 꼭대기가 될 가능성도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래 판다는 건 뭐냐? 꺾이는 거를 확인을 하고 팔겠다. 뭐 그거 상당히 현명한 판단이죠.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이 월봉입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꺾이는 걸 확인하고 팔겠다. 월봉에서 이렇게 되면은 주봉에서는 좀 더 빨리 움직이겠죠. 뭐 주봉으로 본다면은 자, 이 꺾이는 게 뭐 예를 들어서 5주선을 본다. 아니면은 20주선을 본다. 이 쭉 따라 올라가는 게 보니까 안 깨진 게 20주선이네요. 20주선을 본다면 쭉 가다가 20주선이 깨질 때, 요때 종가가 끝이 나고
요때 팔거나 반등 들어왔을 때 요때 팔거나 요쯤에 팔면은 여기서부터 끝까지 먹지는 못해도 꺾일 때 팔 수 있는 거죠. 뭐 아마도 새벽이님께서는 요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생각하는 추세를 꺾이고 내려왔을 때 그때 팔겠다의 개념이 요쯤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시기적으로 따진다면 작년인가 올해인가 모르겠는데 예상하실 때 한 5월달 정도로 예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그리 보면은 지금 3월달 아닙니까? 3월달 현재로 볼 때 아주 정확한 예측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요즘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에 병이 6개가 있었는데 병이 하나 더 생기가 7개가 됐습니다. 그래가 이것 때문에 뭐 차트를 좀 많이 못 보고 한다고 최근 들어 가지고는 정확한 이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못 해드리는 그런 경향도 있은 것 같은데 조금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빨리 눈을 고쳐 가지고 다시 아주 정확한 예측을 갖다가 해드려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주봉을 가지고 보고 월봉을 가지고 보고 일봉을 보고 흐름을 볼 때 전체적으로 약간의 상방으로 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전체적인 흐름은 하방입니다. 하방인데 하방인 와중에 반등 중이다.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할 거고 다시 반등을 할 거고 그 다음엔 재차 큰 폭락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흐름을 바라보는 저희 시각입니다. 뭐 그거는 예전부터 말한 것과 동일하지요. 그런 흐름이 있을 건데 지금 당장은 어떠냐? 그러면 다음 주는 좀 오를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수익 난 거는 트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20%, 140%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늘어가지고 120%에서 좀 늘었습니다. 내려오는 동안에 좀 사졌거든요. 그래서 100% 이내로 맞출 생각입니다. 100% 이내. 어차피 뭐 신용 들어가 있는 거, 뭐 평가손 많은 거는 팔지 못하니까 좀 더 들고 간다 생각을 하면은 평가손 많이 난 것들, 좀 적게 난 것들은 많이 팔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씩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 물타기 수익 내고 팔고 하는 박사님 용어로는 살깎기죠. 살깎기 해가지고 수익 내면서 털어냈었거든요. 뭐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 뭐 전체적으로 조금 뭐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아직 갈 길이 좀 멀죠. 먼데 주식의 물량을 좀 줄이고 주식에 돈을 빼가지고 파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하게 되면은 뭐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전보다 조금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주식의 대부분은 한 3대 7 정도로 본다면은 코스닥이 많이 손이 가지더라고요. 코스닥이 많이 손이 가는 이유가 뭐냐 하고 가만 보니까 코스닥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내리가다가 반등을 심하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항상 수익을 주고 익절할 수 있는 기회를 대부분 주고 빠지는 경향이 많더라. 한 8, 90% 이상. 그래서 손이 그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 뭐 요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뭐 주식을 하시는 분이니까 어쨌거나 요 3월, 4월, 5월 봄의 달들이 지나가기 전까지 이 현금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현금화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재작년부터 올라가면은 팔고 내려가면 사시고 하면서 현금을 계속 확보하라고 말씀드렸지요. 이제 그 끝무렵에 와 있습니다. 현금 확보의 끝무렵. 그리고 내려갈 때는 일정 부분을 가지고 수익을 계속 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바닥을 칠 가능성이 꽤나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차 대전을 일으키려는 세력이 있고 그거를 막으려는 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세력인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3차 대전을 일으키려는 세력,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본다면은 그걸 갖다가 전장을 더 확장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으로 내 눈에는 그래 보입니다. 뭐 내 눈에 보이는 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찌 될지 중국 공산당이 최후의 발악을 할지 어쨌거나 대놓고 미국이 이 주적을 갖다가 중공으로 했고 그러면 우리의 주적이 지금 북한이 주적이잖아요. 근데 어쩌면은 중공이 주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공이 북한이 우방이 되진 않겠지만은 뭐 김일성이 죽었고 김정일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는 뭐 6.25하고 이런 거는 관련이 멀잖아요. 뭐 잘 알지도 못할 거고 어리니까. 김정은이가 84년생인가 그렇지요. 6.25 전쟁이 끝난 지가 30년이 지나서 태어났는데 6.25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그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잖아요. 클린턴이 뭐 김영삼이가 막았다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 스위스로 보내졌지요. 자기 혈족을 살리려고 김일성이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뭐 할아버지가 김일성인지도 모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다가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왕이 됐는데 주석이 됐지요. 그 주석은 옛날로 따지면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보다 더하지요. 권한 자체가 뭐 반발하는 세력을 완전 다 제거해 버렸으니까 가장 강력한 세력인 장성택 친중이죠. 그 세력마저도 없애버렸잖아요. 귀양도 아니고 죽임으로써 없애버렸지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 판만 보면은 뭐 평화로울 것도 같은데 우리나라 판만 보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임진왜란의 특기 일어나듯이 어느 순간 1950년 6월 25일 새벽 1월 새벽에 펑펑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듯이 이 국제관계를 아는 사람은 전쟁 날 것 같다는 거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걸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다고 배웠는데 결국은 다 예정돼 있었다. 예정돼 있었던 거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나이 드니까 많은 자료를 접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음모란 깨우리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뭐 예전에는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국비유학 아주 뛰어나서 국비유학할 정도 되는 사람만 영어를 좁게 했는데 요즘은 웬만한 지방대 학생들도 영어를 꽤 잘하더라고요. 내가 스타벅스에서 요 학생같이 배우는 애들 이
고등학생 같기도 하고 대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내가 그냥 재미삼아 영어 번역을 좀 시켜봤습니다. 내가 뭐를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사기 같은데 어떻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자기들 과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영어를 꽤 잘해요. 그래서 오, 영어를 굉장히 잘하구나 하면서 토익을 몇 점이나 받았냐 물어보니까 꽤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과냐 했더니 무슨 과다 몇 학년이나 했더니 뭐 4학년이다 이러길래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4학년이 없잖아요. 그냥 대학생이라는 얘기죠. 뭐 학교는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방대 좋은 학교는 아닌데 영어 실력이 꽤나 되구나. 젊은 애들 20대 30대들이 그 정도 영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 회사 다닐 때 뭐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절비했는데 토익 시험 쳤을 때 점수가 걔네들 받은 점수 반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읽고 애써가는 거는 돼도 듣는 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깡인데 요즘 애들은 그 뭐라 그럴까 저게 영어를 바로 듣고 바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우리보다 좀 빠르죠. 내가 전에 좀 답답해가지고 뭐 요즘은 뭐 잘 돼 있으니까 이 번역이 AI 번역이 뭐 2, 3년 전만 해도 내가 해석하는 것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번역이 거의 전문가가 하는 번역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 신문 기사라든지 뭐 다른 기사들이 있죠. 통신 기사라 뭐 AP통신이나 무슨 통신들 많잖아요. 통신회사 연합통신이나 뭐 외국 통신들 많은데 그 기사들을 갖다가 한글로 바로 번역해 주니까 물론 유료로 하는 언론사도 있지만 무료로 하는 언론사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래 보니까 우리나라 게 조금 늦구나, 하루 이틀 늦구나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할 때는 뭐 그걸 보는데 평소에는 뭐 귀찮으니까 잘 안 보죠. 눈도 아프고. 어쨌거나 세상이 그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뒤바뀌고 있고 AI라는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뒤바꾸고 있고 이래서 파동도 참 헷갈리게 만들고 흔들기도 강하고 심하고 이래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면은 됩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흔들리면은 항상 박살이 나네요. 그거는 고수고 하수고 중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잡으면 되니까 기회는 항상 오니까 하는 생각으로 여유있게 시장에 임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자산 늘리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쓸데없는 잡설이 많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는 오늘부터 시작됐지요. 1월부터 일월 화수 일주일에 시작은 1월이니까 이번 주 뭐 수익을 극대화해 가지고 상당 부분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요 그어준 선 있죠. 요 선이라든지 요 갭이라든지 요 종가 저점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시장에 잘 대응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